정정합니다. 23회에서 유형이 태영그룹을 부영이라고 잘못 말했습니다. 멍청합니다. 이에 정정합니다. 녹음 시작 전 새로운 팟캐스트를 만든 물뚝심송 정치부장의 늘어나는 미디어 장악 욕구에 대한 출연자들의 뒷담화. 그때 우리 연어 먹었을 때 아닌가? 맞잖아요. 연어? 그 막 뭐 사와가지고 회 먹을 때? 응. 그때 먹을 때 안 오셨는데? 그때 안 오셨어요. 그때 잠깐 왔어. 아 그때는 안 왔구나. 창구에 있구나. 처음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그 누구야 의원 만나고 막 계속 그냥 만나고 뭐 계속 그런 데는. 아이템은 내가 냈는데. 아무튼 뭐 그때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뭐 정치 팟캐스트 뭐 그 하고 이렇게 2개 정도. 아 근데 난 지금 얼른 느낌으로는 네. 우리 빨리 이 평상시 방송을 위해서 물뚱님 대타 구해야 되겠다. 그래야 돼요. 부장님이 내가 예상했던 것에 비해 그 자신에게 관심이 모이기를 원하는 욕구의 정도가 훨씬 심하네. 무관심했어. 어찌 진짜 당신 탓이야. 왜 관심을 안 맞아. 가져? 사람을 관심을 줘야지. 물뚱님에게 용이한테만 관심 주고. 막 못해도 잘한다 맨날 다독여주고 막. 뭐 편집 잘하면 된다 그러고 막 이렇게 말하다 그러고. 우리에게 UMC님은 아버지와 같아요. 이렇게. 롤모델이면서 극복하고 내가 파도해야 할 대상. 그래서 요새 프로이트적인 어떤 트위터에서 파서블 캐스트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내가 몰래 가지고 있는데 물뚱님의 비견할 만한 틱틱 잘 되는 이 트윗 머신들이 좀 몇 명 있더라고. 아유, 많죠. 한번 뒤져보게. 저는 그 필동님 괜찮다고. 필드도그? 네. 필독은 정치를 모르잖아. 저는 알아요. 아니, 셋 중에 한 놈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객관적인 상황만 놓고 보면, 혹이네, 혹이. 필독은. 필독? 네, 혹이죠. 좋은 상황이죠. 혹? 아이네, 씨. 돕녀를 구합니다! 방송에서. 안 돼요. 손목에 손수건을 감고 있는 게 우리 동료다. 아무튼 좋은 타이밍이에요, 필독은. 녹음합시다. 그만. 아이고 이거 대본이 어디 갔나? 촌음을 존내 아껴야지. 대본이 어디에 있나? 여기에 있네. 뭐야? 노래 되게 잘한다. 장난 아니죠? 가수인데? 저 이 정도면 데뷔할 수 있겠죠? 신라 시대 때 팟캐스트 하던 사람이 부르던 이 향찰로 적어놓은. 근데 통일신라 시대 유물 같은 거 보면 확실히. 그쪽 전문가구나. 덕후잖아요. 이런 거 내가 봤을 때는 뭐 고려시대 그때 태어났으면 신돈 같은 거 해먹었을 것 같기도 해요. 고려시대 이럴 때 태어났으면 저는 아마 노비로 태어났을 확률이 높죠. 신돈도 노비였어요 원래. 그랬나? 노비에서 신돈까지 책 쓰고. 노비들의 멘토. 삼성 6부 중 하나인 삼성. 그 시대도 삼성의 문제구만. 팟캐스트 노비 분야 1위. 녹음합시다. 갑니다. 네. 너무 많이 쓰면. 사람들은 모두 소설을 씁니다. 당장 내 눈앞에 뻔히 보이고 살아 움직이는 것들을 접하고도 곧이곧대로 그것을 인식하는 기능이 인간에겐 없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접하든 자기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합니다. 문제는 소설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된다는 건데 그러려면 미디어가 멍청하면 안 됩니다. 감수성 없는 미디어는 의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감수성도 무디고 유치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진짜 영웅이 떡하니 서 있는데 왜 그를 악당으로 만드나요?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너무 평서문같이 끝낸 것 같지 않아요? 만들어요. 악당으로 만드나요? 만들었니? 이거 있잖아. 수기 씨 좀 이상하죠, 끝이? 괜찮아? 별로지? X지? 네. 안 나아질 것 같은데? 그건 그래. 네. 아니야, 근데 나는. 이거 뭐, 보코더 같은 걸로 올리면 안 돼요? 티페인을 안 되나요? 왜 그를 악당으로 만드나요?
왜 그를 악당으로 만드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연기 지도까지 하게 됐네, 프로듀서가. 왜 그를 악당으로 이렇게 하면 악당으로 되지. 만들까요? 이렇게 하면 되지. 나랑 바꿔. 예. 그럼 이럴 것 같은데?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또 바꾸고 계속 악순환. 사람들은 모두 소설을 씁니다. 야, 요번 방송을 처음부터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저 궁금한 게 있네요. 이봉걸 장사님. 재밌겠다. 용페인. 네. 그래서 한번 그 악당으로 아니, 다시 할 거 없어. 풀로 갈게요. 뒤집어서 갈게요. 네. 잠깐만요. 눈에 뭐가 들어갔어요. 네. 이걸 한번 해보면 되죠. 그 게임 하는 거 있잖아요. 만드나요? 만드나? 만드나요? 이 중에 하나 선택을 하면 되지. 이걸 4가지 버전을 한 다음에 그 청취자한테 하나 그냥 마음에 드는 걸로 하시라고. 왜 그를 악당으로 만드나요? 30분 갈걸, 그거 너무 많네. 가도 돼요? 여러분의 선택은? 가도 돼요? 네모다. 고. 사람들은 모두 소설을 씁니다. 당장 내 눈앞에 뻔히 보이고 살아 움직이는 것들을 접하고도 곧이곧대로 그것을 인식하는 기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접하든 자기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합니다. 문제는 소설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된다는 건데 그러려면 미디어가 멍청하면 안 됩니다. 감수성 없는 미디어는 의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감수성도 무디고 유치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진짜 영웅이 떡하니 서 있는데 왜 그를 악당으로 만드나요?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다시 갈게요. 뭘? 불안불안했는데. 용 기자님 한번 씹었어요. 알아요. 그것을 인식하는 기능이 우리가 언제부터 완벽했다고. 예. 다시 안 여러분이 그거 만드는 거 있잖아요. 가끔 중간중간에 나오는 거.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 이렇게 뭐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서 넣어요, 이걸. 보이스웨어를 집어넣으라고? 이용을 대체하는데 그걸 사람이 아니라 기계로 바꾼다는 거. 이게 바로 기계화가 그 노동력. 네, 그렇죠. 저들이 우리의 직업을 뺏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끝을 올려. 그리고 저는 고객의 니즈를 알아요. 예, 사람들은 완벽한 이용을 원하지 않아요. 그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봉걸 이봉걸 장사 저번 편을 보면서 문득 생각나는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뭔데요? 혹시 비상이라는 영화 아세요? 누가 무슨 어느 나라 영화죠? 축구 다큐멘터리. 예. 감독님이 인천에 임유철 감독님. 그래서 2006년도에 나온 2005년도에 그 인천 유나이티드를 따라다니면서 찍은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 다큐 영화예요. 그래서 아마 그 조선팔도의 축바들은 모두 한 번쯤은 봤을 법한 그런 영화. 그거 되게 유명했어요. 되게 유명한 영화죠. 그 종목을 떠나서 한 스포츠 팀을 이렇게 밀착 취재해가지고 1년 내내. 그리고 또 이때 정말 우연하게도 인천 유나이티드가 그 모든 스탯을 만렙을 찍었는데 잘 잘리는 단점으로 인하여 여기저기를 전전하고 계신 장혜룡 감독님이잖아요. 네. 그분이 정말 훌륭한 분인데 왜 그렇게 구단하고니들이 싫어하나? 정말 훌륭한 분이거든요. 네. 그 장혜룡 감독 시절에 그 인천 유나이티드에 관한 영화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당시 인천 주장이 임중용이라는 선수였는데 네. 라돈치치 아시죠? 네. 그 선수한테 다 같이 축구를 옮기는데 라돈 허리 아파 이게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축구들 사이에서 허리 아프다면서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임중용 이 주장이 야 라돈 야 임마 라돈 2개 더 이러면서 야, 라돈, 야, 임마, 2개 더! 그게. 야, 또 죽인다. 그러니까 이제 라돈이, 라돈 허리 아파. 이러면서 끝까지 뛰대는 최고의 명장면이었죠. 그래서. 그게 대체 이봉걸 장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이때가 이제. 네. 관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네. 그 인천 유나이티드를 비춰줌으로써. 네. 그 스포츠 전반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건 좋은데 거기 이제 인천 유나이티드가 주인공이니까 네.
이것도 영화잖아요. 영화니까 나쁜 놈이 있어야 돼요. 네. 나쁜 놈으로 나오는 팀이 그 당시에 울산현대예요. 아하. 그 당시에 우승팀이었기 때문인가요? 우승팀이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정기리그, 후기리그가 있었는데 네네네. 인천이 정기리그로 우승하고 울산이 후기리그로 우승하고 그 전후기 우승팀끼리 챔결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울산이 나쁜 놈이죠. 그런데 이제 영화의 구도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돈 없는 시민구단 내 대기업 대자본을 가진 이렇게 아하. 막 그런 구단의 구도로 가요. 그 당시 2005년도 울산은 이천수가 있었던 네. 정말 그 10명이 수비하고 이천수 혼자 공격하는데 골이 들어가는 그런 팀이었죠. 네. 네. 그랬었는데 그 영화도 생각해보면 울산이 너무 나쁜 놈으로 나왔는데 그런 구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드라마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빈약한 상상력으로 그 멀쩡하게 열심히 운동하는 선수들을 갑자기 악마로 몰아가고 중요한 단어는 빈약한이죠. 빈약한. 예. 네. 상상력을 부리다 열심히 부리면 결국은 이 사람은 내면의 적과 싸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네. 예. 먹는 소리 그만 좀 내세요. 내가 떨어져서 했는데. 나는 짜장면을 먹었더니 이게 너무 입이 텁텁해. 나는 지금 기분 좋은 상태에 우리 집 개가 내 옆에 있는 줄 알았어요. 계속 저런 소리를 내거든요. 허공을 멍하게 응시하시면서 쩝쩝거리시는. 알겠습니다. 저 안 들리는 줄 알았어요. 이게 웬 투시롤? 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맞다. 아니다. 이거다. 네. 오늘 종이가 존나 많습니다. 예. 네, 종이가 아주 많아요. 근데 오늘은 광고 별거 없습니다. 예. 제가 할 건 없네요. 예. 네. 현재 촬영을 하고 있는 영화. 대기업의 좋지 않은 작업 환경에서 딸을 잃은 아버지의 투쟁을 담은 영화. 또 하나의 가족. 국민 여러분들을 상대로 민간 제작 두례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신 분들에게 날로 먹지 않습니다. 리워드가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또 하나의 가족 제작 두례 홈페이지 anotherfam.com으로 가셔서 알아보시기 바라고. 이 영화는 잔혹한 출근을 연출하고 용의자 X 등의 각본을 쓰신 그것은 알기 싫다를 즐겨 듣는 영화계의 잉여 김태윤 감독께서 각본과 연출 맡으셨고. 아니 이 방송 열심히 듣는 분들은 직업을 막론하고 왜 이렇게 없는 거예요, 다들. 여기서 없다는 건 숫자가 적다는 게 아니라 숫자는 많은데 그분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리고 직업은 정말 다양하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그 번듯한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없을 수 있다는 거. 네. 그 외에도 예. 이 영화에는 도둑들 베를린 맡아주신 최영환 촬영 감독께서 영화의 촬영을 돌보고 계십니다. 최고의 스태프들이 흔쾌히. 네. 주연의 박철민님, 윤유선 씨, 김규리 씨, 이런 전혀 모를 리 없는 배우들이 막 나오십니다. 그분들이 현재 투자도 다 안 끝난 영화에서 열심히 촬영에 임하고 계세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우리가 우리가 일란성 쌍둥이도 아니고 아외로워 이용과 제가 눈만 마주친다고 개드립이 막 나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이 띄어쓰기 많이 해서 겨우 반장이 된 이 대본. 이 대본으로 이런 말을 한다는 거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대한민국 남자들 그냥 내버려 두면 욕구 불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누구죠? 국회의원? 누가요? 심재철 국회의원처럼 검색이나 하시고. 그게 좋은 보도 행태가 아니에요. 그게 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업무하는 걸 땡땡이 치는 걸 굳이 찍어가지고. 그분 직업이잖아요, 정치라는 게. 그 정치와 그 국정을 돌보는 게 직업이시고. 그리고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일반 직장인들도 일을 정말 열심히 하다가도 이렇게 모니터 있으면 이렇게 스크롤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는 슬프잖아요. 아니, 야한 것을 찾아보시고 싶은데 얼마나 정보가 없으면 누드 사진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합니까? 그러니까 요즘 누가 그럽니까? 정보력 진짜 없는 거예요. 주소창에 바뀐 지 오래되면 안지 오래되면 경찰청 사이트로 연결되는. 네, 그렇죠. warning.or.kr. 항상 이렇게 업데이트 돼야 되는 그런 주소를 외우고 계시지 않은 것만으로도 파란색 그라데이션. 이분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사실
의정에 땡땡이 치는 걸 폭로한 것이기도 하지만 네. 사생활 침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의 가치가 네. 지금 두 정치 세력 간에 팽팽한 줄다리기를 맞서고 있어요. 하면 안 되는 반칙을 양쪽이 계속하면서 발단은 이 누드 사진 검색어. 이 부분 이분이 네. 무슨 뭐 템프로 최저가 이런 걸 검색하고 있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네. 네. 이 문제를 정치 세력 간의 다툼에 미디어가 이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한번 보시면 예, 재밌는 게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얘기 왜냐? 우리는 뭘 해도 미디어가 밉거든요.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소니 ATV 뮤직 퍼블리싱, EMI 뮤직 퍼블리싱, 현대 HCN 에브리온 TV, 웅진 지식하우스, 원어민 1:1 중국어 학습지 싱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당신의 아이에게 중국어란 무엇입니까?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교육 선진국이 중국어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경제대국 1위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초중고교의 제1외국어 열풍은 중국어가 된 지 오래입니다. 세계를 꿈꾸고 있다면 세계적인 언어로 시작하세요. 1:1 중국어 온라인 학습지 싱싱. 원어민 강사와 함께하는 화상교육. 수준별 맞춤 학습과 자기주도 학습은 물론 정확한 진단과 처방으로 학업 성취 관리까지. 4월 30일까지 수강 신청 시 3개월간 50% 할인. 지금 나오는 광고를 듣고 신청하시면 1개월 추가 혜택까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싱싱에듀.com, xing.edu.com을 참조하세요. 그것은 알기 싫다 일부. 인터뷰 후기. 그 사람 잘 몰랐다. 저희가 그 이공계 이런 뭐 개발자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의외로 주부분들도 많이 들어요. 이거 굉장히 듣는 분들이 다양합니다. 저희의 의도 안에 있는 청취자들은 그냥 잉여들 뿐인데. 네. 예. 그 잉여의 범위가 의외로 넓어요.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잉여들이 많이 있죠. 예, 그 중에는 그 현업에서 정말 네. 작가는 다 없다. 가진 사람이 없다. 우리 듣는 사람 중에 했는데, 네. 의외로 바람직한 경제 생활을 영유하는 분들 중에도. 그러니까요. 많이 계세요. 이공계 분들도 많이 들으시니까. 네. 그리고 각종 솔루션, 네.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광고도 예. 충분히 우리는 받을 수 있다. 네. 예. 맞습니다. 광고 모집합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이제 통풍 걸렸다고 찌질찌질하고 있을 때 예. 이런저런 도움 말씀을 주신 수많은 약사, 정형외과 전문의, 한의학 박사 이런 분들 예. 그런 조언을 이렇게 UMC 1인용으로 날려보내지 마시고 광고하라고 광고로 만들어서 그렇죠. 예. UMC가 가게 만들어야죠. 예. 맞아요. 네. 그건 말씀드려야 된다.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팟캐스트를 가지고 네. 기업 광고를 효율적으로 해드리고 있는 딴지 미디어 그룹입니다. 네, 그건 진짜 기념비적인 어떤. 네, 저희 최초의 광고인. 이제 이름도 까먹었다? 뿌시킨 하우스. 네, 뿌시킨 하우스. 도서출판 뿌시킨 하우스에. 네. 알루미늄 오이 소설. 예. 순수 문학으로는 이례적으로 한 달 만에 초판을 다 털었습니다. 지금 이건 정말 요즘 팔리는 책이 네. 자기계발서, 네. 토익책, 네. 각종 하여튼 실용서적. 소설 아무도 안 사요. 예. 누가 소설을 삽니까? 러시아 말 막 써 있는 소설인데. 예. 근데 정말 일단 책이 좋으니까 팔렸겠죠, 일단은. 그니까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건 대단한 겁니다.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네.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잘했어요. 순수 소설을 다 팔 능력이 있는 매체입니다. 네. 딴지 라디오에 싼 맛에 투자하세요. 저희들은, 심지어 이게 전문가들을 위해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방송 듣는 분들의 숫자, 저희 방송 듣는 분들은 저희 방송을 다 들으려고 듣습니다. 네. 지나가다 듣지 않아요. 네. 버스나 택시 안에서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네. 버스나 택시 안에서 들어도 자기 혼자 들어요. 네. 자기 들으려고 들으시는 분들입니다. 네. 이분들의 숫자에 반의 반도 못 미치는 판매 부스 및 발행 부스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잡지들. 예. 이 받는 광고비에 예. 반의 반도 안 받아요.
싸다. 제작 조작까지 해주고. 얼마 전에 네. 그 요즘 그 무슨 건강식 광고에 메시가 광고하는 거 아시죠? 알아요. 거기 그런 광고가 있는데 메시가 이렇게 들고 있는데 키가 큰데 키가 크는 식사 이러면서 메시가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메시가 해? 이걸 일부러 네. 이렇게 어디 위트 있게 하려고 하나? 이 위치가 있어도 물건을 사지 말라고 광고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키 크는 식사라면서 들고 있는 모델의 키가 169면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거 아닐까? 우리는 나이 다 먹은 축구 선수에게 약을 먹여도 예. 이 사람의 키를 키울 수 있다. 아니면 리오넬 메시 키가 크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메시가 고객인 거죠. 저도 먹습니다. 네. 예. 어떤 자신들의 영업력을 자랑하는 건가? 아, 그러니까 도전적인 회사인 거죠. 예. 겁먹고 장사 안 될 것 같으면 예. 예. 야오밍을 세웠죠. 예. 패기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안 보여? 그냥 봤지. 먹어 그냥 메시도 들고 있어. 뭐 이러면서 네. 그런 패기가 느껴지네요. 아, 대한민국의 스포츠 역사로 볼 때 네. 리오넬 메시로 취급받아 마땅한 인물에 아 그렇습니다. 대해서 메시도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메시지인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분의 명예 회복을 위해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충분한 시간을 가진 남자. 2주 만에 전문 방송인. 예. 예. 문화부의 너클볼러 부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인 너클볼러. 네. 호야호? 네. 하하. 네. 예. 뭐죠? 파워 투 더 피플. 네. 일이었다고? 아니요. 그럼. 아니요. 그 뭐죠? 뭐. 파일럿. 녹음하고. 네. 그것은 알기 싫다 한번 찍어요? 뭘 투 더 피플 1회 찍고. 네. 다시 이곳에 왔네요. 자기가 여기 앉아 있는 걸 정벌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안타깝게도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나중에 춘심일비 너클볼러 스페셜 한번 하죠. 전 사실 뭐 제가 이게 뭐 네. UMC님은 제가 뭐 깃발을 꽂고 다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요. 네. 뭐 저는 이제 제가 새치 가득한 머리카락 휘날리는. 제가 이제 예. 오면서 그런 느낌, UMC님이 저를 이 캐스팅 했을 때 어떤 느낌일까. 네. 그건 아마도 한만수를 임명하려고 했던 박근혜 정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난해한데요? 네. 어떤 마음일까요? 모르겠네요. 가시죠. 이제 네. 거만해지신 것 같아요. 이제 책임질 수 없는 멘트를 이제. 네. 이거는 제가 준비해왔는데. 네. 이상하네요. 그니까요. 네. 마치, UMC에게 있어. 네. 김병관과도 같은 존재. 애써 데리고 왔는데. 모두에게 돌팔매질을 당할 위기에 처한. 네. 너클볼러님과 함께.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반갑습니다. 네. 예. 3주 만에. 4주 만인가요? 3주 만인가요? 드디어 3주인 다시. 것 같아요. 네. 세월이 참 빠르네요. 스포츠 영웅 이봉걸. 다시 만나기. 네. 시간입니다. 제가 그 천하장사 이봉걸 1회를 네. 듣다가 느낀 건데. 네. 정말 그 멘탈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봉걸 거기서도 얘기했는데. 네. 멘탈 장사만. 네. 이런 노래가 이런 네. 백두장사 천하장사뿐만이 아니라 멘탈 장사. 이게 이제 좀 저희들보다 연배가 좀 되시는 세대분들은 옛 어른들의 미덕이 무엇인지를 아시죠. 옛 어른들은 언제나 자기 위에 누가 있고 자기 아래에 누가 있다. 네. 이런 관념이 분명들 하시기 때문에 네네네. 자기 아래에는 책임을 다하고 자기 위에는 충성을 다하는 그런 미덕. 근데 이제 이것을 예쁘게 봐주고 고마운 줄 알아야지. 미디어는 막 이용했다. 네.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언제나 그거였죠. 예. 네. 이 쌍년들. 그런 것 같아요. 아무도 해치지 않는 멘탈. 그러니까 뭐 자기는 뭐 다 상처를 받더라도 자기가 아닌 타인을 스스로 해하지 않는. 네. 그게 진짜 진짜 멘탈이죠. 진짜. 네. 오늘 좀 있으면 이제 아마 서두에 이봉걸 장사님 육성이 들어가지 않아서 제가 이제 기사에만 있는데 제가 들어가기 전에 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봉걸 장사가 이만기 선수를 잡고 천하장사에 올라갔을 때 있었어요. 그때 인터뷰를 하는데 이봉걸 장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이만기 장사한테 이기려고 한 게 아니다. 난 이만기 장사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대결 구도로 몰아가려고 했거든요. 다윗과 골리앗. 그러니까 뭐 착한 이만기와 나쁜 이봉걸 이렇게. 그 인터뷰 내내 이봉걸 장사님은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해서 저도 계속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던져봤거든요. 두 분이 어떤 사이일지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늘
그 반대에서 골리앗으로 지목받았던 선수였잖아요. 네. 네. 그 늘 빛났던 선수였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여쭤봤는데 이봉고 장사님이 늘 하던 얘기는 그거에 대한 답변을 그거였어요. 아, 난 이만기 장사랑 친하다. 서로 너무 좋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너무 좋다. 그래서 그 인터뷰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이만기 선수한테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소속된 팀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다. 네, 그 말을 해요. 네,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 생각을 해보면 프로 선수가 인터뷰하면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프로 선수면 그 프로 선수라는 닉을 달아주는 이유는 기업에서 그 선수를 캐스팅해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 상대편의 소속 팀을 상대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앙금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골리앗이 될 수밖에 없었던 정적인 선수에 대해서는 전혀 해하지 않는. 그러니까요. 네,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왜냐하면 이만기 교수도 그냥 서 계셨고 네. 자기의 정상의 위치에 이봉걸 장사께서도 그냥 서 계셨고 근데 옆에서 이 기자 새끼들이 와르르 몰려들어가지고 네. 벽을 칠하고 배경을 칠하고 모래판을 칠하고 싸우는 것처럼 눈 화장을 고쳐버리고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네. 두 양반은 그냥 계셨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봉걸 장사께서 챔피언에 크림 오브 더 크랍에 챔피언에 오르시기까지 시발 챔피언이 됐는데 10년이나 꾸르셔야 했던 그리고 그것을 아무도 연민은커녕 이해조차 해주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해서 시크하게 그려보았습니다. 시크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족같이 화내면서 그려보았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 다음으로 이어서 이제는 진짜 스포츠 스타 이봉걸 이 옛 시절에 이제 어르신들이 들으시기에는 매우 흥미있어 할 만한 진짜 자세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네. 대학을 졸업을 해요. 네, 이봉근 선수가 대학을 졸업합니다. 누가요? 이렇게 물어보네요. 가끔 저한테 제가 아직 대학 못 졸업한 줄 알고 저한테 권유하시는 줄 알았어요. 졸업을 좀 해요. 죄송합니다. 네. 10년을 꾸른 거죠. 네, 10년을 꿇고 대학을 졸업하고 84년도에 드디어 다시 프로팀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당시에 이제 드디어 이제 제가 저와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네. 럭키 금성하고 계약을 하게 돼요. 계약금 1천만 원 정도였고요. 월급이 한 100만 원 정도였으니까. 비싸요. 네, 그리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랬나요? 네, 그리 나쁘지 않은. 이 당시로서는. 네, 그렇죠. 나쁘지 않은. 웬만한 이제 대기업 들어가서 초봉 넘어가고 하는 제가 정도가 아니었나. 이봉골 선수 인터뷰하면서 혹시 누구시냐고 여쭤본 적이 있는데 바로 이때 감독님을 꼽으세요. 네, 이중근 감독. 럭키 금성의 이중근 감독. 드디어 그 감독님하고 이제 본격적인 프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그때는 이제 TV 중계할 때 럭키 금성을 LG라고 쓰지 않았어요. 네. 럭금 이렇게 썼어요. 네. 그래요? 네. 저기 그 84년도에 데뷔해서 이제 그 화려한 커리어를 다 쌓아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제가 이봉걸 장사님한테 프로 시기에 대한 걸 여쭤볼 때 처음으로 제가 여쭤봤던 게 이런 질문이었어요. 가장 아쉬웠던 경기를 꼽으라면 어떤 경기를 꼽으시겠습니까?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 앞서 저희가 지난 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은퇴식에서 했던 말씀이 한을 풀지 못하고 떠난다였기 때문에 혹시 승부와 관련된 것은 아니겠습니까? 분명 씨름 선수로서 뭔가 못다 이룬 뭔가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가장 아쉬웠던 경기를 통해서 이분의 그 얘기를 한번 끄집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첫 질문은 가장 아쉬웠던 경기를 한번 좀 꼽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이봉걸 장사님은 이렇게 뭐라고 답하시던가요?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 한번 나누시죠. 들어보시죠. 내수락으로 올라가가지고 백담구전에 고생 약수쪽으로 넘어오는데 그 코스를 푸는데 그래 그날 대회날 아침에 밥을 먹는데 밥그릇에 머리카락이 아줌마가 묻혀있는데 이만한 게 넘어가서는 관계없는데 먹다 보면 뭐가 자꾸 걸쳐기 위해 보이면 머리카락이 잡혀요. 땡기니까 안에 드는 오바지 바지에 보고 그래가 그 다음에 이제 아침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래 시합자가 시합을 하는데 준결승 끝나고 4강 올라가서 게임 들어가기 전에 준결승 가기 전에
준결승 들어가기 전에 그 초밥 2인분을 사놔라. 준결승 첫 게임 이제 이기고 4강 올라가서 가니까 안 왔어. 준결승하고 결승에 올라가고 와서 사다놨던 데 가니까 먹으려고 얻는 게 같다고 다 먹고 밥이 없는 거고. 그래 이대형을 이기겠다가 내리 세판 져가지고 3대1이 졌는데. 네, 3대1로 마지막 대치기 당해가지고. 그래 거기서 내가 선수생활 중에 이게 지금 몇 년도에 어떤 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죠? 네, 이게 이봉구 장사님이 은퇴하는 해가 1990년입니다. 네. 네, 바로 한 해 전에 있었던 1989년 12월에 있었던 천하장사 씨름 대회를 꼽으셨어요. 앞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칠규 선수하고 잠실학생체육관에서 붙었던 대회. 앞에 강호동 선수에게 그 방송인 강호동 씨가 맞습니다. 네네. 강호동 선수한테 2대1로 이기고 올라가서 김치규 선수랑 붙은 대회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김치규 선수한테 6전 전승이었는데 그리고 방금 이제 조악한 음질로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말씀은 훈련 갔다가 바로 내려오는데 대회 날 아침에 식사를 하시는데 머리카락이 자꾸 걸려서 목에서 걸려서 빼고 나니까 속이 안 좋았는데 다 토해버리고 그 다음에 아침을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굶고 시합을 나가셨는데 준결승 끝나고 4강 올라가서 게임 들어가기 전에 모래판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이 프런트 직원들한테 초밥 좀 2인분 시켜놔라 라고 했는데 안 사왔다. 준결승하고 이긴 다음에 결승 올라가고 봐서 보니까 사다 놨길래 가서 사다 놨다길래 사다 놨다 하길래 가서 잡수려고 하니까 없더라. 딴 사람들이 다 먹어버리고 초밥이 없더라. 진짜 너무한다 이거. 그때 2대0으로 이기고 계셨다가 쫄쫄 굶은 상태에서 2대0으로 다 이기셨다. 결승까지 다 올라가셔가지고 4강에서 강호동 씨까지 꺾고 그 다음에 내리 3판 져서 3대2로 지셨다.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 거기서 내가 선수생활 중에 시합을 지고 코너가 1위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에 본부석이 이쪽에 전 코너가 한 코너인데 내가 여기 지고 1위 내려와야 되는데 1위 내려갔어. 그래 그 정도로 기운이 없어가지고 참 쫄쫄 굶어가지고 시합하기 처음이고 그 대회가 가장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그때가 지고 가장 아쉬움이 남죠. 네? 읽어달라고. 예. 시합을 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너무 허기지고 그러셔가지고 일이 내려와야 되는데 저리 반대쪽으로 내려왔다. 상대팀 시트 쪽으로 가셨다. 네, 그래서 반대편 이렇게 그쪽으로 가신 거죠. 그 정도로 기운도 정신도 없어가지고 쫄쫄 굶어가면서 시합하기도 처음이고 네. 그 대회가 그러니까 운동 많이 했다 이러잖아요, 운동선수들이. 네. 그러니까 준비를 가장 많이 하고 했던 대회인데 네. 그렇게 지고 나서 너무 아쉬웠다. 네. 물론 이 이봉걸 장사님처럼 이렇게 커리어가 화려하신 분에 대해서 이런 뒷얘기를 취재할 법도 한데 그리고 이제까지 나오는 모든 얘기는 다 취재 이제까지 거의 안 된 거잖아요. 네. 언론이 밝히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네. 우리가 이 방송 시작하고 이봉걸 장사님 특집을 시작한 다음에 처음으로 언론에게 빡치지 않는 멘트가 하나 나왔네요. 네. 뒤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뭐 갖다 놔도 그거 다 먹지는 않았겠지만은 네. 이러면서 사람이 허기를 면해도 시합의 긴장이 덜하잖아요. 이러면서 네. 아유. 이 초밥 사건은 뭐 언론에서 조금 볼 수 있는 사건이긴 해요. 왜냐하면 가장 이봉걸 장사님이 유명한 일화로 가끔씩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마 거기에다 간안 갖다 붙였나 이 새끼들이? 이건 나오는데 근데 이 시합에서 그 초밥은 중간에 있는 그냥 저는 이벤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합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봉걸 선수가 제가 지난해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로에 데뷔해서 부상 재활을 계속 되풀이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아마 자기 스스로도 이 정도면 내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왔겠구나. 자기 몸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겠느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자기도 가장 열심히 했던 이쯤에서 천하장사 한번 찍어줘야만 추후에 어떻게 될지 좀 더 볼 수 있겠구나. 후에 이봉걸 장사님은 그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대회가 좀 아깝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대회에서 정상적인 컨디션을 좀 우승을 했더라면 조금 더 할 수도 있었겠구나. 근데 이 시합에서 꺾이면서 자기 스스로도 은퇴까지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봉걸 장사는 이 대회에
정말 모든 걸 걸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1989년도가 어떤 년이냐면 강호동 선수가 등장했을 때요. 네. 이제 강호동 선수가 등장하면서 그 인기가 조금 시들했던 씨름이 다시 또 인기를 막 얻어가기 시작하던 때였거든요. 네. 지금 초중고딩 여러분들은 강호동이 이랬던 시절. 네. 기억이 안 나겠죠. 강호동이 엑스맨이 아니라 뭐 1박 2일 찍는 게 아니고. 네. 그 울버린이었어요. 예. 실제로 뭐 등장해가지고 그때는 또 당시 캐릭터가 뭐였냐면 가장 좀 싸가지 없는 선수 그렇죠. 이런 캐릭터였어요. 약간 이런 캐릭터. 네네. 그러니까 막 선배 막 그냥 뭐 앞에서 막 춤추고 뭐 이랬던 자기 이기면. 근데 맞아요. 강호동 선수의 등장으로 씨름이 더 재밌어졌던 이유는 뭐냐면 이만기 선수한테 강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지금 씨름을 즐겨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시는 걸 겁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이만기 선수한테는 강했고 상대적으로 이봉걸 선수한테는 또 약했던 거예요. 화가 나는 건 이 부분은 조명을 안 해줬어요. 네. 맞아. 이 부분을 조명을 해야 리그가 재밌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 경기 어떻게 된 거냐면 준결승에서 강호동 선수를 잡고 이봉걸 선수가 결승까지 가거든요. 네. 거기서 강호동 씨는 이봉걸 장사님한테 전패였습니다. 네, 4전 전패였습니다. 그 경기까지. 그리고 결승에서 통산 전적 6승 무패로 압도적으로 앞서 있었던 이봉걸 선수가 무패입니다. 전승. 네. 그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김칠기 선수한테 지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이벤트들이 몇 가지 등장하는데 한 가지 이게 이렇게 늘여놓고 보면 이 선수의 또 장사님의 성격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뭐였을까요? 가장 준비 많이 한 경기였는데 아침 먹다가 머리카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못 먹은 거예요. 팀 내 최고의 슈퍼스타고 가장 자기가 심혈을 기울였던 경기에 선수가 아침이 중요한데 아침 머리카락이 나왔는데 그냥 머리카락이 나와서 자기만 못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면 그냥 다시 먹게 해준다거나 이럴 만도 한데. 네, 그러니까 못 먹었고 그리고 초밥을 뭐 필요해가지고 얘기했더니 사왔는데 사오지도 않고 사왔다고 해서 가봤더니 다 먹고 없고. 뭐야 이건. 그러고 나서 결국에 자기는 진 거예요. 지고 나서 기억하는 또 오죽한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코너로 못 내려오고 반대의 코너로 내려왔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봉구 선수는 그냥 뭐 머리카락이 나와서 못 먹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 예상으로는 이분의 캐릭터를 미루어 짐작컨대 아마 그랬을 걸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 스포츠 영화 같은 데 보면 늘 그 슈퍼스타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나와가지고 자기 뭐 마음에 안 들면 막 집어던지잖아요. 이거 뭐야? 이러고 막 낙하를 막 때려 부시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뭐 선수였으면 아마 그 자기 오늘 중요한 경기에 밥상에 머리카락이 들어가 있다. 그럼 막 뭐 다 집어 던지고 막 그랬을 거란 말이죠. 뭐 항의를 하고 뭐 빨리 내 앞에 상을 뭐 받아놔 뭐 이렇게 했을 텐데 그냥 먹다가 너무 순둥이였다. 네. 먹다가 머리카락이 나오니까 못 먹겠다. 혼자 화장실에서 토하고. 나 진짜 못 먹겠다 이거. 그리고 나가서 시합을 하는데 아줌마가 뭔 죄고. 체력이 붙이니까 초밥 좀 사와라. 안 사왔네. 아니 좀 사오라고. 사왔더니 갔더니 다 먹었어. 네. 다 먹었네. 와 진짜 너무한다. 진짜. 네. 그냥 또 씨름하셨다. 네. 제가 자꾸 그러니까 축발을 데려다가 스포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실수예요 지금. 그게 내 탓이라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나라에서 K리그 가장 우승 많이 한 팀이 어딘지 아시죠? 성남이라. 1983년에 K리그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예요. 지금 한 30년 된 거예요. 만으로. 그 중에 7번을 우승했으면 대단한 팀이잖아요. 이런 팀이 클럽하우스도 없고 연습구장도 없어요. 그럼요. 네, 그런 느낌이네요. 네. 한때는 우리나라에 있는 잘 나가는 선수는 다 사는 팀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어렸을 때 처음에 그 팀명 들었을 때 일화가 지명인 줄 알았어요. 일화 성남? 그 당시에는 천안. 그 당시에는 천안. 통일교도 여러분. 여러분을 까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되게 중요한 경기였고 이 경기를 기점으로 이제 급격히 몸에 이제 이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엔 은퇴까지 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 경기 끝으로 은퇴까지 실제로 걸린 개월 수는 4개월입니다. 4개월. 네. 이 경기와 4월 본격적으로 이제 정식으로 은퇴 선언하기까지 4개월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경기를 한번 해요. 이만기 선수한테 지는데 실질적으로 이 경기가 거의 마지막 경기로 볼 수 있죠. 이때 김칠규 장사에게 역전패 당하셨던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경기를 한번 꼽아주셨으면 했는데 이 경기는 주저없이 주저없이 꼽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4개월 뒤에 은퇴를 선언하시고
근데 이제 언론이 네. 예, 똥줄 탄 언론이 이 부분을 비판하고 나섭니다. 이봉걸이 아니면 강호동을 이겨줄 사람이 없다. 현재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씨름의 인기가 점점 시들시들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강호동이라는 차세대 스타가 등장했는데 네. 스타만의 등장으로는 재미가 없다. 이게 예전에 3-2 체제처럼 네. 예, 이만기, 이준희, 이봉걸이 서로 물고 뜯는 이런 물고 물리는 관계가 있어야만 좀 더 흥미를 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봉걸 장사님의 은퇴를 만류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봉걸 장사님이 강호동 선수에게 무지하게 강했다는 것이었죠. 네. 강호동은 상대적으로 이만기 장사에게 강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봉걸 장사만 만나면 맥을 못 쳤던 거죠. 네. 또다시 삼각구도가 네,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강호동 씨께서 당시에 좀 튀는 행동도 행동이었지만 국민 영웅 취급을 받았던 이만기 교수를 너무 잘 이겼어요. 그러면 안티가 생기죠. 말 그대로 악동 느낌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 무릎팍도사에서 하는 짓으로 씨름판에서 그 무릎팍 도사는 도사에서는 착하시죠. 호감형이죠. 호감형이잖아요. 호감형. 이때 아마 그 씨름 선수였을 때의 강호동 씨를 보지 못했던 분들은 한번 유튜브나 이런 거 통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훨씬 멋있었어요. 네네. 맞아요. 씨름판에서 처음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캐릭터가 등장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네네. 이기면 이긴 것이 좋다고 아주 자기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줄 줄 아는 선수. 정말 인터뷰 우승보다도 저를 지금까지 있게 해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런 거였는데 언론은 프로의 역사를 지금 미리 왜곡해 놓는 것도 모자라서 옛날의 역사가 사라지지 못하게 하려고 잡아당기는 보수적인 나쁜 습관도 가지고 있죠. 언론은 태생적으로 드라마를 먼저 만들 가능성은 좀 없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승질만 막 냈는데 태생적인 한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언론은 언론대로 본능적으로 행동을 했고 분위기가 조성이 됐습니다. 아직 은퇴하면 안 되지 않나.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지금 들려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이봉걸 장사가 은퇴를 할 때 언론에서는 은퇴 선언한 이봉걸 장사의 은퇴 이유로 몇 가지를 들었는데 그중에 하나는 부상 재발이었고요. 부상 재발은 맞는 것이었습니다. 훈련 도중 또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부상 재활을 계속 되풀이하다가 결국 이제 안 되는 상황, 자식 스스로도 이제 벅찬 상황까지 왔던 거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얘기 들었던 거는 코칭 스텝과의 불화, 그러니까 감독뿐만 아니라 전체 스텝들 간의 불화가 있었다. 네, 이런 이유를 크게 두 가지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사실 럭키금성에 와서 이중근 감독이라는 진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멘토를 만나서 나름의 커리어를 차근차근 쌓아왔는데 이분이 최선을 다한 경기에서 설사 졌다고 해서 스텝과의 불화가 있었겠느냐. 전 그게 궁금했거든요.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그리고 자료를 찾아가면서 보고 느낀 이봉걸 장사님은 그럴 타입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실제 은퇴를 특별히 막 누구와 충돌을 일으킬 만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밥을 먹다가 머리카락이 나왔으면 그냥 자기 못 먹고 말았을 것 같다고 얘기했던 것도 사실 그건 이제 이봉걸 장사님이 머리카락이 나와서 못 먹었다라고 한 그 말만 듣고 제가 예상한 거긴 하지만 그분의 캐릭터는 그럴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진짜 이 스택과의 불화가 부상은 맞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실제 은퇴를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봤었죠. 네. 들어보시죠. 그때 당시가 우리 LG의 감독이 새로 오신 분이 이제 체육지 키운 그 스승이 전재선 감독이 그때 오셨는데 그런데 이게 사람이 우리가 일주일 일에 생활을 뛰어다니다 보면 어느 하루는 몸이 얘네 하고 막 움직이기 귀찮을 때 있잖아요. 근데 그날이 토요일인데 막 몸이 축 내려지고 이상하게 운동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시합은 한 3일 남았는데 그래 감독님한테 선생님 오늘 몸이 건디션이 영 안 좋으니까 하루 좀 시합이 있습니다. 하니까 이가 주정이고 내일 모레가 시합인데 쉬면 어떡하냐고. 그래가 하다 그날 다쳐버린 거예요. 상황이 아주 자세히 기억나시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거 녹취록 노크블러님이 만드신 건가요? 이거 푼 거요? 네. 네. 다른 분이 해주시고 제가 이제 손 본 거죠. 맞춤법이 틀려가지고.
맞춤법 틀린 녹취록을 보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당시 럭킹음성의 LG의 감독 새로 오신 분이 전재산 감독이라고 계셨는데 사람이 이런 말투를 말씀하셨어요. 하다 보면 몸이 찌뿌둥하고 움직이기 귀찮을 때가 있으시다. 근데 이것도 저도 예상 한번 해볼게요. 되게 좋게 얘기한 거고요. 운동선수가 이렇다라고 말하면 상당히 불편한 상황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운동선수가 그런 핑계 대서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절대 아니고요. 프로 선수는 의무입니다. 네. 몸이 불편하거나 다만 못해 진짜 운동하기 싫은 기분이 들어도 그걸 반드시 보고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팀 닥터가 그 말만이라도 듣고서 네. 테스트가 필요하면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아프거나 찌뿌둥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보고 안 했다 나중에 터지면 그거는 그 선수가 무책임했던 걸로 네. 혼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책임을 다한 거예요. 네. 운동하기 진짜 싫은 그러니까 몸 상태가 그런 날이 있었는데 시합 한 3일 전에 감독님한테 오늘 컨디션 진짜 안 좋다. 휴식이 낫겠다. 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네가 주장이고 내일 모레가 시합인데 쉬면 어떡하나 하고 벌컥하시더라. 그래서 그날 그냥 무리해서 했는데 다쳤다. 또 자꾸 축구 얘기하게 되네. 보는 스포츠가 축구밖에 없으니 이게 하여튼 이동국 선수가 젊었을 때하고 달라진 게 이겁니다. 그 무리한 동작을 안 해요. 그 선수가 30이 넘어가잖아요. 네. 지금 이미 이 방에서 김태용 엔지니어 말고는 다 스포츠계에서 은퇴해야 할 나이의 사람들밖에 없지만 하여튼 그 선수 나이만 젊지 김태형 엔지니어도 은퇴. 예, 그렇죠. 하여튼 드래프트도 안 됐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나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 컬링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컬링 존내 우습게 보네요. 컬링이나 네. 게이트 지금 컬링 비하하시는. 컬링 디스하네요. 네. 비하하시는. 컬링이나 게이트볼 정도. 게이트볼도 비하하시네. 그러니까 이용은 사과해야 될 거죠. 죄송합니다. 사과부터 하고 컬링하고 게이트볼.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저 이제 마지막 방송인데 컬링과 정리 잘하고 가야 되는데 빨리 사과하세요. 컬링과 게이트볼 그리고 김태형 여러분, 김태형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건강을 조심하시고요. 네. 과로하지 마십시오. 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선수들이 젊었을 때 객기 어린 허슬 플레이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런 걸 버려야 됩니다. 내 몸이 나의 의욕을 따라가 주던 나이가 있어요. 그 예전처럼 운동하다가는 몸이 작살나는 나이가 옵니다. 네. 그리고 그 나이가 되면 이런 신호가 올 때가 있대요, 실제로. 네. 어느 선수, 어느 종목이나. 네. 이럴 땐 쉬어가지고 자신의 몸을 보존하는 게 진짜 프로입니다. 그걸 허용해 주는 게 코칭 스텝의 의무죠. 관련된 정말 멋진 케이스가 있는데. 네. 벌써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리그 최강팀으로 군림하고 있는 샌안토니오 스퍼스. 무슨 종목입니까? NBA예요. 예. 이 팀이 롱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포포비치. 그렉 포포비치 감독과 네. 98년 신인왕이자 MVP인 덩컨이죠. 팀 덩컨이죠. 네. 많은 NBA 팬들로부터 팀 듣보 이렇게 부르고 있는 혹은 팀 포텐 안 터지는 사람. 예. 왜냐면 평생 너무 잘하니까 예. 디스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상관없는 걸로 막 디스해요. 포텐이 안 터지는군요. 예. 돈 낭비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반대죠. 이 사람은 좋게 말할 것밖에 없으니까. 예. 근데 이 사람의 플레잉 타임을 감독이 너무 잘 배려해 줍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날 경기 문자 중계를 보면 네. 선수들 명단이 나오고 아래에 출전하지 않는 선수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네. DNP라고 적어요. 그냥 두나 플레이입니다. DNP 적고 이유를 적어요. 그러면 무슨 무릎 다치고 네. 어디 다치고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팀 덩컨이 출전하지 않을 때는 가끔 이유가 올드 이렇게 나와요. DNP 올드. 그냥 이게 웃기려고 이러는 건가. 근데 정말로 배려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오버로드 디플롯. 됐고. 오버로드 러브스 드롤. 예. 네. 근데 여기에서의 문제는 이봉걸 장사가 자기 의지로 무리하신 게 아니었다. 라는 거죠. 네, 그렇죠. 여론에서는 그렇게 두 가지 큰 이유를 댔는데, 그래서 제가 요거 뒷부분은 제가 안 나오겠지만은 그 뒤에 바로 그렇게 또 말씀하세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언론에서 스태프들하고 다 불화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냐 그랬더니 감독님하고만의 불화였다. 그것도 새로 오신. 네네, 새로 오신 감독인데 또 알고 보면 예전에 최욱진 선수의 은사님이셨어요. 뭐냐면 자기 라이벌이었던 선수의 감독님이셨던 분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작게
감독님하고 틱틱댔던 그날 부상을 또 얻으셨고 그것을 알고 있는 이 너클님이 그 무릎 부상에 대해서 다시 재차 여쭙자 이봉걸 장사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지막 부상이고 그러거나 수술하고 마지막 재활을 하다가 안 돼가지고 그게 8월달에 은퇴했죠. 결국은 실업팀 시절도 프로 시절의 끝도 안타까웠나요? 네, 저는 이 두 대목만 봐도 이 두 대목만 자세히 봐도 그 8월에 은퇴식 하면서 그런 말 할 수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가장 중요하겠다고 생각했던 경기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고 다시 한번 먹어서 다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했던 뭐 중요한 과정에서 또 타이에 의해서 또 결국엔 부상을 또 입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치명적으로 입은 부상이 재활까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뭐 당연히 은퇴할 수밖에 없는. 네. 자신을 위해서라도 은퇴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번 주 에피소드는 꼭 언론만 까는 건 아닙니다. 지난 시간은 정말 언론 깔 게 많았는데 오늘은 그냥 이분의 인생 굴곡을 듣고 있어요. 이것도 중요해요. 누가 똑바로 얘기해줬어야 말이지 이제까지. 정말 이 정도의 영웅인데 선수들 부상당하는 거, 운동선수들 부상당하는 거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네, 그렇죠. 유엠씨님이 NBA 얘기하시긴 했지만 시카고 불스 팬들은 지금 뭐 데릭 로즈 기다린 지가 그 부상이 그 정도로 심각한 거거든요. 아무리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는 거고. 인대가 날아간 다음에 미래의 10년을 리그를 책임질 선수로 여겨지던 데릭 로즈가 올 시즌 내내 비웠죠. 저는 김영범 선수가 부상당하고 두 번째 부상이었죠. 곽희주 선수, 수험 곽희주 선수한테 태클 당해서 부상당했을 때 저 울었잖아요. 진짜요? 그러실 수 있어요. 정말. 왜냐하면 전북 팬들은 김영범 선수 재활할 때까지 1년을 기다렸어요, 진짜. 그렇죠. 전북 팬들은 무릎이 다 아팠어. 다 다리 절고 다녔거든요. 그렇죠. 다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그렇게 1년을 기다렸는데 나오자마자 또 부상당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적 시장에서 김영범 선수가 임대 갔을 때까지 김영범 선수가 이적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선수는 정말 프랜차이즈 스타니까. 프랜차이즈 스타일뿐만 아니라 나의 무릎을 공유하고 있는 선수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적했을 때 진짜 울 뻔했어요. 데릭 로즈하고 비슷하네요. 로어 메리언 고등학교의 유니폼을 가지고 있는 UMC 유이를 비롯한 그것은 알기 싫다 팀은 농구 역사상 두 번째로 위대한 슈팅 카드 코비 브라이언트의 KU를 빕니다. 네. 어딜 가나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수년 동안 없던 스타가 등장했는데, 그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 그건 뭐 어떻게 자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없을 수 있는 상황이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사실 지금 저희가 든 것은 선수 생활 막바지거든요. 이분의 선수 생활은 뭐 화려했습니다. 제가 지난 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화려했습니다. 근데 그 화려하던 과정에서 어떤 식의 기사들, 어떤 식의 내용들이 나와주냐면 제가 이거 제 기사에 있는 내용인데 1984년이죠. 이제 막 주목받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뭐냐면 3위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을 알리고 씨름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봉걸, 이준희, 이만기 이 이름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그때쯤이거든요. 그때 1984년에 씨름협회 연구위원 이신 분이 내놓은 주요 장사 36명의 힘의 원천 분석 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힘의 원천 분석 자료. 힘의 원천 분석 자료가 있는데 거기 드래곤볼 매니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만기 장사의 경우 210kg를 들어올리는 허리 힘 덕에 벼락치는 듯한 배지기가 가능하다. 좌악력이 그러니까 왼손 지는 힘이죠. 좌악력이 70kg 최고. 왼손잡이인 그가 왼쪽 공격을 하는데 매우 적합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준희 선수는 팔이나 어깨로 끌어당기는 힘이 각각 215, 68kg로 최고. 밭다리 시전에 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홍현욱 장사 같은 경우에는 팔과 어깨로 당기는 힘, 미는 힘이 같다. 같아서 공격 밸런스가 좋아 장기전에 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땡땡땡하고 이봉걸 장사. 지금까지만 들어봐도 안타깝습니다. 초면도 아니고 얼굴도 뵌 적 없지만
말이 뭔가 훌륭하고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앞뒤로 맞는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서로 근거가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의 논지가 서로 그냥 껴안고 되게 있어요. 마치 뭔가 과학적인 분석을 한 것처럼 해놓고 결국 당기는 힘이란 게 각도를 어떻게 측정할지 알 수도 없는데 그 킬로그램이라는 수치는 어디서 나왔으며 정확한 어떤 측정 규격화된 측정 방법을 놓고 네. 여기에서 얼마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학적인 측정이죠. 네. 그리고 순간의 힘을 가지고 장기전에 늘어난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여러분 이래서 논리를 잘 배워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분석을 죄송합니다. 이따위 분석을 하신 분이 이봉걸 장사에 대해서는 네. 복근력이 180kg로 다른 선수보다 10kg 정도 우위인 것 빼고는 없다. 그러니 늘 불끈불끈 들어 올리기만 하고 마는 것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우승해? 뭐야? 근데 왜 우승하냐고? 네, 뭐 이런 늘 뭐 이러한 네 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되어 있는 거죠. 날 믿어요. 내가 멍청한 게 아니야. 왜 우승하냐고. 아, 스포츠는 당연히 기록 위주 아니야. 그럼 똑바로 기록이 됐으면 그 기록을 똑바로 분석해야지. 그걸 분석을 디스를 해놨어. 네. 아이고, 씨.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바르셀로나가 우승하긴 했지만, 뭐, 메시는 키가 작음으로 무효,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메시 빼고 없음. 예. 메시가 좀 잘하긴 하는데 키가 작음. 좀, 제 생각에는, 뭐 되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런 겁니다. 만약에 진짜 이렇게 늘 들었다 놨다만 하면 이해할 수라도 있죠. 그런 상황이 뭐 한 70% 60%만 반복됐다 하더라도 그럼 뭐 그렇게 쓸 수 있겠거니 했을 텐데 이분은 그 과정에서 뭐 백두장사, 천하장사, 통합장사 계속 해왔던 분이시거든요. 네. 맞아.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미디어의 책무의식 부족인데요. 오늘 지금 이 포인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전문가의 전문 지식 부족입니다. 근데 원인은 둘 다 똑같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어요. 양심이 있고 자기가 이게 자기 일하는 데서 희열을 똑바로 느끼려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사람들이 보통 매출을 더 많이 한다는 게 저의 고정관념입니다. 자, 이제 네, 그래서 그다음, 네. 제가 매출이 아니고 매출 무슨 말인가 했네. 네, 제가 이 부분과 좀 비슷한 부분이긴 해요. 제가 가벼운 질문이긴 했습니다만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늘 오해받고 뭐 이렇게 뭔가 좀 다른 식의 표현이 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고 싶어서 제가 여성 팬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었어요. 네. 여성 팬에 대해서? 이거 넘기죠, 그럼.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성 팬 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 궁금하네요. 네네. 골리앗은 다윗의 여성 팬을 위해 만들어진 캐릭터지, 골리앗 스스로의 인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봉걸 장사님이 글을 쓰면서 예전 젊었을 때 사진 되게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옛날 젊었을 때 사진 검색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제일 비슷하게 생긴 분 떠올려보면 정봉주 의원이에요. 누가요? 우리 바로 옆에 지금 스티로폼 네네. 모양을 하고 서 계시죠. 네네. 저런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보면. 이봉걸 네, 장사님의 젊었을 때 모습을 보면 사람 좋은 사람 얼굴. 네, 아무튼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실제로 여성 팬에 대해서 어땠는지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봤었죠. 어땠을까요? 네. 근데 우리도 뭐 여성 팬이 없었던 건 말고 다 있어요. 있는데 그 이제 좀 보면은 우리가 좀 성격이 좀 이제 보면은 하통하면서도 여성들하고 있으면 대화를 잘하네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옛날에 이제, 내 천황사 이제 막, 처음하고 이제 두 번째 하고 이럴 때는, 참, 애들도, 부산도 겨울에 돈 주려고 하면은, 막 이래서, 빵도 사오고, 뭐. 여성 팬. 예, 사오고 그런 데도 있고 이런데. 요새들이 가만 생각하면은, 그때 애들이 지금 좀 뭐 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끔 한 번씩 해보지. 편지도 받은 게 많은데. 답장을 전혀 안 쓰시죠? 답장이 사실 끝나는 게 그렇죠. 이거 무슨 그 중앙아프리카 반군 전투 지역에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네. 빗발치는 총알을 뚫고 얻어오신 녹취록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옛날 어른들이 말 풀어나가는 그러니까 풀어나가는 방식 중에 요즘 아이들이 가장 이해 못하는 문장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성격이 화통하면서도 여성들하고 있으면 대화를 잘 안 해요. 저 이거 뭔 줄 알아요. 예. 자신이 말을 잘하는 거하고 네. 이성하고 말을 잘하는 거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맞습니다. 예. 내 앞에서는 칫소리도 못 하다가도 여자랑 여자는 다 잘 꼬시는 이런 사람 진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팬은 없던 건 아니에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러다 보니 그런 거고. 전지훈련 가면 빵도 사오고 가만 생각해보면 여성 팬들이 지금 뭐 할까 그런 생각도 한다. 편지도 받은 게 많은데 그래도 너클볼러님이 답장은 안 하셨나요? 라고 다시 여쭤보시니까 답장은 못했죠? 네, 네. 답장은 못했다고 하셨는데 안 했을 타입이시죠 사실. 안 했을 것 같고요. 그 언젠가 나를 향해 꽃다발을 건네주던 그 소녀는 뭘 할까? 그 팬들은 뭐 할까? 그러니까 그렇게 응원해주는 팬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직접 만나서 드려야 되겠다라고 했던 건 제가 실제로 이제 제 기사에 인터뷰하기 전에 기사를 썼던 거에 제가 일간지에 나왔던 기사를 보고 제가 질문을 던졌던 거였거든요. 1986년 11월 22일째 뭐 언론사 이름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뭔데요? 경향입니다. 네. 네. 경향이군요. 네. 네. 이 기사가, 제가 이제 요약한 기사인데. 이 코드 재밌다, 이거. 가끔 써봅시다. 네. 우리도. 네. 네. 다음에 저 없을 때, 이거 써먹으실 때 제 이름 한 번씩만 언급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생긴 얼굴과 기술로 팬들을 사로잡은 이만기는 여성 팬들로부터 한 번만 만나 달라는 등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모래판의 이준희도 나이든 여자로부터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분이 누님의 로망이었어요. 이준희. 왜 그랬을까요? 좀 뭔가 이렇게 반항게 좀 강호동 씨와는 조금 더 다른 캐릭터인데 이분은 그 표정이 뭔가 표정 자체가 좀 시크한. 네. 뭔가 보헤미안의 그러니까 느낌? 좀 나쁜 남자 스타일이 그게 있어요. 모래판의 그런 매력. 보헤미안 이런. 그리고 24승, 방어율 0.99라는 전대미문의 기록을 세운 선동열은 자신 때문에 상사병에 걸린 한 여자와 36시간을 함께 보내 치료해주기도 했다. 뭐 하면서 보냈을까요? 아니 이만기에 이어 항상 2위를 거듭하는 이봉걸 역시 이만기에 미치지 못하지만 큰 인기를 누리고 있으나 그에게 오는 팬레터의 대부분은 덩치값을 좀 해라라는 격려 편지다. 뭐야? 천하장사한테. 자, 감히 찍어보겠습니다. 네. 이거 조사 안 해보고 막 쓴 겁니다. 네. 이봉걸 장사께서 분명히 덩치값 잘하는 편지만 많이 와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어요. 네. 자세히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기사였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꼭 여쭤보고 늘 다루는 캐릭터는 이런 캐릭터였고, 이건 비단 여성 팬에 대한 문제를 말할 때뿐만이 아니었거든요. 선수 생활 내내 하는 동안 언론은 그런 시선을 놓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이렇게 여성 팬을 통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요. 네. 그래도 우리 이봉구 장사님은 늘 그러했듯이 또 따뜻하게 네, 기분 좋게 추억하고 계신. 네. 제가 다시 한번 또 여쭤봤어요. 선수 생활, 본격적으로 이제 선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늘 자신을 효율적이지 못한 선수로 표현하고, 늘 자신을 골리앗이라고 표현했던 언론에 대해서. 덩치만 크다, 네, 그렇죠. 지면은 당연히 효율적이지 못해서 진 거고, 이기면 이 선수의 힘으로 하는 씨름 때문에, 씨름 전반적인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 근데 이런 기사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김신욱이 키가 커서 헤딩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거예요, 그냥. 덩치가 커서 씨름을 잘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저는 이렇게 제3자로 얘기만 들어도 짜증이 나는데 정말 이몽걸 장은 멘탈이 장사예요, 정말.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습니다. 계속 한 번쯤은 정말 억울함을 토로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내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장 억울할 만한 부분인 네. 별명. 이 별명이라는 것은 정말 도장이에요, 도장. 네. 예, 이게 도장이에요. 근데 이 별명은 문제는 주인이 파는 게 아니라 동네에서 파주죠. 그걸 들고 다녀야 됩니다. 만약에 화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살다 한 방이라도 화날 법해서 그것을 너클볼러님께서 물어보셨더니 여쭈어보셨더니 도장이라기보다는 이마에 찍는 낙인 같은 거죠. 네. 낙인이면 싫잖아요. 이거 어떠셨냐고 하셨더니 이거 바로 틀까요? 네. 별명이라는 건 내가 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그때 맡겨둔 그 기자들이 표현해가 쓰는 거니까. 그건 그런 거는 뭐 개의치 않으니까. 그래도. 뭐 별명이란 건 내가 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그때 기자들이 표현해서 쓰는 거니까, 그런 거는 개의치 않아요. 확실히 이 느낌은 근데 좀 피해 가시는 느낌이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건, 정말.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봐요. 제가 잘했네요 이번에는. 또 그 너클볼러님도 정말 대단하신 게 이렇게 속으로는 무서워하시면서도 겉으로는 계속 물어보시죠. 아니 보통 어른도 아니고 우리한테는 그렇죠. 영웅인데.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기사를 쓰고 난 뒤에 만나 뵙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어. 솔직히 좀 무섭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예민한 문제들을 계속 던져봐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뭐 솔직한 말씀 드려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좀 약간의 두려움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아무리 상대방이 호의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분이라고 해도 좋고 평화적인 분이라고 해도 한때 그 레슬링의 챔피언이었던 분인데 하여간 이 좋은 말만 주고받으면서도 위축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대선수인 어르신을 앞에다 놓고 계속 긁었어요. 제가 뭐 또 한 번 여쭤봤습니다. 항상 골리앗으로 표현하지 않았냐. 그리고 장사님이 뭐 잘하든 못하든 늘 그래왔고, 늘 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수식어가 따라다니고. 근데 그러니까, 최고에도 불구하고. 네. 속도가 있는 분이셨네. 네. 아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구도 좋지만, 기술도 좋고, 힘도 좋은, 뭐, 이렇게 표현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늘 체구만 큰, 힘만 센. 이거 좀 억울하지 않았느냐. 선수생활 막바지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은퇴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가장 이제 아쉬웠던 경기 얘기도 한 터라 이쯤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면 혹시나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네. 이제는 좀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겠느냐 해서 던졌던 얘기 다시 한 번 또 던져봤더니 이번 골장사의 반응은 과거는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 나는 지금은 이제 그런 거 뭐 생각할 일도 없고 지금은 이제 그래도 끝입니다. 네. 아유 다 지나간 얘기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쉬움을 다시 되새김질하는 것이 헛되다. 뭐 그 이상은 꺼내지 않으시네요. 대화를 나누면서 들었던 느낌은 좀 전에 이제 UMC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랄까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솔직히 그러니까 뭐냐면 뭐 가슴에 두고 있는 얘기도 분명히 있으신 것 같은데 뭐 꺼내고 싶지 않은 근데 그때도 꺼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딱히 뭐 꺼내고 싶지는 않은 그래서 제가 이제 현역 생활에 대한 이제 그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끝으로 하면서 그러면 실제로 뭐 장사님이 은퇴식에서 얘기한 그 한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것을 하시는 거였냐. 이런 부분이, 뭐, 언론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는지, 아니면 그 김치기 선수한테 졌던, 어이없이 졌던 그 한 판이 그 한으로 남아있던 건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때 선생님 은퇴할 때 하셨던 말씀이 한을 풀지 못하고 모래판을 떠난다. 뭐 이런 말씀이. 그렇죠. 그 한이라는 게 어떤 내가 은퇴하고 싶은 시기에 은퇴를 못하고 감독 때문에 타이어에 인해가지고 내 몸이 부상을 당하고 떠날 때 그게 아쉽다는 거지. 그러면 선수생활 더 할 수도 연장했었죠. 정수가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은퇴하고 싶은 시기에 은퇴를 못하고 감독 때문에 타인 때문에 내 몸이 부상을 당하고 그런 게 아쉽다. 네 맞습니다. 이 안에 또 많은 것들을 함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인. 뭐 감독은 말 그대로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결정적인 부상을 당하는데 관련돼 있었던 분이었고 그 타인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좀 더 러프하게 보면 주변에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았던 어떤 분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네네. 그로 인해서 뭐 늘 주변에 산지하고 있던 어떤 어려움들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타인은 예전에 그 씨름협회에 있던 자기 훈련비 준다고 해놓고 착복했던 그분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자기에게 춘천에 갈 수 있는 그걸 써주지 않은 그 학교 측일 수도 있고요. 네, 뭐 그리고 자기 몰래 없을 때 와가지고 기사 취재해가지고 간 그 농구부의 부장님이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타인이라는 단어 안에 그래서 결국엔 이 선수 생활의 끝이 은퇴인데 은퇴를 결국엔 그 타인에 의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네. 하는 부분 안에 그분이 그 씨름에 들어와서 은퇴하기까지 한 그 10여 년이 고스란히 담아있는 얘기 아니었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80년대 중후반에 이민 가셨던 전 세계에 널려 있는 한국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열광하셨던 때에 그림이 실제로는 이랬습니다. 예. 정말 씁쓸하네요. 이렇게 해서 예. 씨름 선수로서의 커리어는 끝이 납니다. 네, 모든 게 끝이 나죠. 물론 이후에 감독으로 돌아오시긴 하죠. 네. 그 감독으로 돌아오시는데도 이봉걸 장사는 슈퍼스타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네, 뭐 이게 기사를 찾아보니까 몇 년 안 되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수 생활 끝나게 되고 이후에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엔 이건 조금 아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업을 하시면서 동시에 이제 방송을 하시게 되죠. 네. 이거는 이제 은퇴 이후의 이야기들인데 이 부분도 들어보시면 뭐 이분의 캐릭터를 변함이 없구나 이분은. 그러니까 씨름을 하실 때만 이런 캐릭터가 아니었구나. 네, 이런 걸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영화를 출연하신 적도 있고 네네. SBS의 두 형사라는 네.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적이 있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방송 출연 때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방송도 좀 했는데 방송도 하다가 나는 목소리가 저음이다 보니까 내가 알지 얘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한 거고. 이렇게 수입은 좀 쏠쏠하지 않으셨나요? 그러시지 않아요. 요새한테 그랬지 뭐. 그때 당시는 내가 두 형사 할 적에도 6개월 했는데 뭐 해당해봐야 뭐 돈 뭐 그때 18만 원인가? 18만 원이요? 그때 뭐 그렇게 안 됐고 요즘 같으면 뭐 해당 거래하면 많이 나오지. 그렇겠죠. 너무 그때 그게 하면 세월이 한참 됐는데 이 대중들한테 이게 전해지는 그 이미지가 이 바람이 전화해야지 바람이 흔들리니까 안 좋더라고. 내가 들어도 불쾌한데 뭐. 방송도 좀 했는데 하다 보니까 본인이 들으시기에 본인의 목소리가 좀 저음이다 보니까 방송은 자기가 하긴 재밌는데 저음인데 자기가 듣기에 자기 들으시기에 저음인데 발음이 흔들리니까 내 듣기도 불쾌한데 대중들한테 전해지는 이미지가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본인이 생각하셨어요. 이 무례한 김창규요. 이것이 자기 객관화예요. 이것이 자기 객관화예요. 내는 사투리를 안 쓰니까 이게 자기 객관화가 아니라는 거죠. 네, 자기가 듣기에도 불쾌해서 돈 꼬박꼬박 주고 하는 거를 방송을 접으셨다. 네, 이분 은퇴하시고 나서 사업과 방송을 두 가지를 병행을 하셨어요. 사업은 많이 벌이셨어요. 제가 기억나는 건 사실 이분 장사님 글을 쓸 때 이봉걸이라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였냐면 저는 사실 예전에 이분이 은퇴하고 사업하시는 걸 무슨 인간극장 같은 데서 방영하는 걸 제가 한번 봤거든요. 네. 치킨집을 하시는 그걸 이렇게 방송에서 막 내보내주고 그랬어요. 네네. 치킨집. 뭐냐면 이거 뭐죠? 빼는 거? 빼는 거? 연통? 연통. 빼는 거? 난로 붙어있는 게. 한기구? 있잖아요. 가스레인지. 후광. 후황. 후황. 펜? 네. 부분이. 근데 이 부분이. 뭐 묻다라고 대화, 지금 뭘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치킨, 튀기면 연기 빼는 위에. 네. 뭐 덕트 같은. 네네네. 네. 다 나와. 네네네. 아무튼 덕트, 후광이라는? 후광. 보통 후황. 후광은 뭐야? 후광, 이게 뒤에 빛이 나는 게 후광이죠. 치킨계에 부처님을 튀겼어요? 아무튼. 네. 그분이. 열반하는 닭들. 네. 그분이, 장사님이 나오셨는데, 덕트에 한 목까지 들어가서 닭을 튀기시더라고요. 너무 크시니까.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치킨을 그래서 저는 이 천하장사의 이 엄청난 커리어를 쌓은 선수의 현재가 그 이유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뭔가 궁금했었거든요. 네. 근데 좀 그게 제 눈에는 상당히 좀 초라하고 그렇게 좀 보였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업과 방송 출연을 병행하셨는데, 물론 사업은 인터뷰의 내용인 제가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주겸 사업을 통해서 상당히 성공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결국엔 뒤통수를 맞으시죠. 사업 파트너에게 쉽게 말해. 이거는 그러니까 남들이 얘기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스토리인데
이거 어마어마한 스토리 좀 많았어야죠. 근데 꼭 말씀을 드려야겠기에 최대한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사업 파트너가 있었고요. 한 7, 80억 가까이 수익을 내셨는데 그 사업 파트너가 튀었어요. 들고 튀었어요. 근데 이봉걸 장사께서는 1년 사이에 그렇게 벌었는데 이봉걸 장사님을 이용해가지고 돈 벌고 한 그놈이라도 잘 살면 괜찮은데 전부 다 엉뚱한데 다 갖다 쓰고 지도 지금 그지처럼 사니까 그게 속상하다라고 너클볼러님께 말씀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씨발 네. 속상해 그게. 네, 제가 그 예전에 은퇴한 분들 찾아다닌 적이 있었잖아요. 네. 사회 나올 때 정말 무방비 상태인 부류가 2위가 이렇게 대기업에서 부장과장 정도 하시던 분들. 네. 정말 무방비 상태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 대기업에서 그 정도 하시다가 나오는 분들의 공통적인 스토리가 있어요. 뭔데요? 퇴직금으로 뭘 하다가 날려요. 날다가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공유합니다. 퇴직금을 뭘 하다가 날리는 걸로 시작해요. 퇴직금이 이만큼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베리에이션이 있는데 네. 뭐 아는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그냥 날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날리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런 분들이 2등, 1등으로 막막한 분들이 운동선수 출신 분들입니다. 우선은 매니지먼트가 엉망이에요. 매니지먼트가 어떻게 엉망인가는 최근 박태환 선수 사태를 보고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 주변에 우리 방송 들은 어떤 분도 네. 박태환 선수 자꾸 생각난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요. 네네. 박태환 선수 아니라 네. 심지어는 김연아 선수까지도 지금 지구를 지배하는 인물이잖아요. 김연아 선수. 네. 근데도 스토리 다 나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스포츠 선수들도 농구, 축구 이런 그 A급 스타들도 이상하게 풀리는 선수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정도로 A급 스타 아니라 프로에서 뛸 정도의 뛰어난 실력은 갖췄을 때 그 어떤 국민적 인지도를 얻지 못했던 선수들 더더욱 엉망입니다. 네. 더더욱 엉망이고 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주변에서 그래요. 돈 생각을 못하게 해요. 넌 돈 벌 생각하지 말아라. 광고도 찍지 말고 다른데 어디 나가지도 말고 눈 돌리지 말고 운동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생각하면 성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터부시하죠. 그래놓고 그 동안에 그 선수가 버는 돈은 어디론가 다 흘러가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네. 대한민국의 역사를 점철하고 있는 네. 제가 이름 붙인 바 유진박 이론이죠.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열정의 크기만큼 뒤통수를 맞습니다. 우리의 두 편을 꿰뚫고 있는 키워드죠. 뒤통수. 네. 대학교, 농구팀, 현대, 감독님, 언론, 그리고 이번에는 사업 파트너. 그 운동선수들은 김연아 선수가 주는 교훈을 이렇게 되새길 필요가 있어요. 뭔데요? 그 돈 벌고 광고 찍으면서도 운동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네. 그리고 돈 밝히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럼요. 네. 돈 좋아하세요. 많이 남기세요. 돈이 싫으면 북한으로 가야지. 그러니까요. 는 망하고 있는 사람의 타입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망하고 있는데 그 망하고 있는 상황을 대처하는 두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사람들. 저랑 형. 여기를 보면 네. 진짜 제가 지금 둘이 마주봤는데 망하는 거울을 본 듯. 망할 것 같아. 이 방 안에만 해도 벌써 네 가지 타입이 나오는데. 이용형. 일단 여기 성공할 것 같은 사람이 없어요. 문제는. 그리고 너클블러님이 언제나 그 딴지 사무실을 다녀갈 때마다 늘 이렇게 정말 감탄하시는 말이 있어요. 뭐요? 어떻게 저렇게 돈을 못 벌면서 저렇게 태평할 수가 있지? 우리 모두를 보고 하는 얘기죠. 네. 하나는 뭐냐면 내가 망하자.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나와 관련된 타인의 피해는 최소화시키고 내가 망해버리니까 뭐냐면 말 그대로 이런 케이스죠. 사장이 망했는데 식구들 다 집 팔고 해서 다 이제 하는 거죠. 다 밖으로 나왔는 뭐 이런 상황에 사람들이 있고요. 반대로 이 사람 망했는데 안 망한. 나만 산. 네. 주변 사람은 다 망했는데 이 사람은 안 망한. 이런 두 가지 케이스를 볼 수가 있어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큰 기업끼리만 딜하는 뭐 그런 업체면은 쉽게 보기 어려운데 밑에 하청까지 내려가다 보면 이런 게 흔히 볼 수 있거든요. 네. 그 이봉곤 장사님이 아까 그 주겸 사업에 뒤통수 맞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인터뷰에 어떤 내용 나오냐면 어음깡으로 좀 짭짤했다고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어음깡은 뭐냐면 저희가 어음 발행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음이 뭐 수표가 아니고 그냥 어음이에요. 약속어음 같은 거. 예. 그거를 뭐 이런 거죠. 뭐 500만 원짜리를 뭐 한 400만 원에 사가지고 싸게. 400만 원 사가지고 뭐 한
430에 이렇게 팔아서. 네. 근데 사실 그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 그렇죠. 그거. 이게 뭐 진짜 무슨 인류 기업이 아닌 이상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종이 쪼가리 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부담이 높은데. 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얘기하면 그걸 하면서 아마 누군가 또 옆에서 하자고 해서 하신 거거든요. 네. 그렇죠. 했는데 처음에는 반짝해요. 처음엔 됩니다. 그런 이상한 아이디어 가진 사람들을 냄새 기차게 맡아요. 그래서 했는데 문제는 이분이 그거 어떻게 처리하셨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 다 옆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주고 나니까 나 그 씨름하면서 사업에서 벌었던 돈 다 날렸다. 다 날렸는데 나는 그래서 지금도 뭐 어디든 고개 떳떳이 들고 다닌다고.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 준 건 전혀 없기 때문에 난 늘 그렇게 다닌다고. 난 그런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남들한테 피해주고 떳떳하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렇죠. 딴지 라디오 XSFM입니다. 팟캐스트 나는 꼽사리다와 선대인 경제연구소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해온 정직한 서민 경제전문가 선대인 소장.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경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 현 시점에서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정부와 최선의 조언. 복지 현실화, 국민행복연금, 세대 갈등, 중산층 회복 등 누구나 궁금해하는 경제 질문을 문답 형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풀었습니다. 2명만 모여도 꼭 나오는 경제 질문. 국내 유명 서점에서 지금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옹진지식 하우스. 사업을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세대가 세대라서 이분이 이제 악플 먹을 일은 잘 없다가 악플을 좀 잡순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이제 97년도에는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셨다가 이번 대선 때는 박근혜 현 대통령을 지지를 하셨는데 일단은 한 가지 행동만 보고 편을 갈라서 수골 아니면 젓발 취급해서 욕을 하기 좋아하는 우리 조박근성의 네티즌 여러분들께서 깠던 케이스였죠. 하여간 가장 최근에 정치적인 행보를 살짝 보여주셨는데 그 이야기 처음에는 이제 대전시 의원에 출마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네. 그때 내가 대전시 장애인협회 회장을 지체장애인협회 회장할 텐데 여기 가보니까 이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같은 지역이라도 A 지역은 휠체어가 전동차라든지 마음대로 갈 수가 있고 어떤 지역은 뭐 보도블록이 쌓여가지고 갈 수 없는 지역이 있고 그래서 이런 걸 타파하기 위해서 이제 한번 출마한 거지. 그랬는데 뭐 그 다 이기고 있다가 박근혜 딱 하고 대전은요 하는데 묶어 가버렸죠. 아 그러면 대전은요. 본인은 대전시 지체장애인 협회 회장을 어쩌다 하게 되셨는데 이때 보니까 복지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뭔가 자신의 인지도를 가지고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좀 더 쉽게 해볼 수 있는 게 없다 하시다가 시의원 출마를 해보셨는데 그때 이제 야당 깃발 들고 가셔서 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전은요 한마디에 당시에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던 모든 야당 후보들이 추풍 낙엽처럼 다스렸다. 네. 그 중에 이봉걸 장사님도 계셨다. 그러면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과의 우리 레디 가가와의 묘한 이제 인연이 있는데 이봉걸 장사님을 낙선시킨 장본인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후보 작년 당시 대통령 후보를 이번엔 지지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봐서는 알겠지만 전부 정부가 너무 잡하고 이런 사람 해줘가 별일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같이 이제 뭐 바른 생활을 배우고 우리를 클적이는 무장공비도 어째 많이 넘어댕기고 참 이런 걸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크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절이 보면 그게 아니잖아. 그리고 특히 박근혜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게 이전이에요. 봐서 알겠지만 종북에 너무 잡하고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클 적에는 무장공비도 많이 돌아다녔고 이런 걸 우리 몸소 체험하면서 크셨고 끈해를 특히 더 강하게 만드는 게 이정이다. 우리가 웹에만 www에만 매몰려 있다가 들을 수 없는 51%의 목소리. 이정희가 박근혜를 강하게 만들었다. 이게 대충 예측은 했는데 어른한테 들으니까 감 빠거네. 네. 이게 이렇게 이런 그 춘심회비님이 말한 뱅뱅 이론이랬는데 그게 뱅뱅이 아니었네요. 이게 이렇게 목소리로 들으니까 너무 이렇게
와닿네요. 그죠? 네. 뱅뱅 입는 사람들도 우리 친한 사람들 있을 겁니다. 어딘가에. 물론이죠. 그리고 우리가 뱅뱅 입는 걸 신기해한다는 사실에 위축돼가지고 일베로 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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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웃을까 하다가 이 말을 한 이용의 표정이 너무 결연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제가 봤을 때 없어요. 지금 녹음한 한 2시간 했는데 네. 2시간 내내 저 표정이었어요. 아, 저요? 결연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네. 외로워 여자친구분은. 네. 저런 결연함을 좋아하는 거야. 네. 다 받아줘야 할 것 같은 느낌. 네,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네. 우리 이봉골 장사님께서는 97년도에 김대중 전 대통령 지지하셨었죠. 네. 네, 그리고, 열린우리당 거쳐서 2006년에 열린우리당 공천받아가지고 대전 시의회 의원, 네, 출마를 하시게 돼요. 네. 여기서 대전은요. 네. 당시 박근혜 의원이었겠죠? 한마디에. 네, 대전은요란 네. 그 한마디에 핵폭탄을 맞았죠. 그죠. 네. 대전은 어떻습니까? 네. 아, 성대모사다네, 이제. 그러니까 저도 돼지국밥에 관심이 많은데 어쩌다가 뭐 다쳤을 때 네. 서면은요 이렇게 한마디 하면 가면 다 공짜인가? 예. 아무튼 예. 네, 그 얘기 여기서 이봉골 장사님 이게 제가 지난해에 말씀드렸는데 이봉골 장사님이 인터뷰하는 내내 한 3번 정도 웃으셨어요. 그래요. 네. 여기 지금 잘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요 끝에 딱 끝나 버렸지 하면서 웃으세요. 뭐 어떤 말씀이요? 대전은요 하는데 끝나 버렸지 하고 웃으세요. 와, 여기 무슨 기분 좋은 경험에 웃으신 게 아니잖아요. 여기 인터뷰 하시다가 웃는 사진이 몇 장 있는데 정말 순간 포착 잘하신 것 같아요. 네네. 네네. 계속 우리 자기 객관에 하신 네. 우리 김창규 팀장님께서 계속 사진을 주셨는데 네. 웃는 사진 아마 우리 지난 회에 김창규 목소리 살짝 나오죠. 네. 그러면 이 네. 자기 객관화의 어떤 쇼다운 이런. 네. 자기 객관화의 대왕들끼리 마주쳤는데. 자기 객관화의 케이지 매치 이런 네. 거. 네. 김창규는 명함 하나 딱 내밀고 예. 그냥 찌그러졌어요. 네네. 예. 자기 전투력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되는 거죠. 오 됐네 김창규. 네. 예. 아무튼 그렇게 됐었고 이번에 대선에서는 또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게 됩니다. 네. 네,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씨름의 부흥과 대한민국의 초일류 국가 진입, 국민 화합을 위해 지지한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재밌는 장면이 좀 전에 이제 나왔겠지만 아마 이분을 결정적으로 박근혜의 지지로 또 나서게 한 게 아까 잠깐 언급하긴 했었지만 토론이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분이 지지하는 그 현장에 같이 서 계셨던 분이 바로 누가 계셨냐면 황경수 전 국민생활체육 전국 씨름연합회 처장의 직함을 달고 계신 분인데 바로 이분은 이만기 인제대 교수님의 스승이십니다. 네, 영원한 멘토. 네. 그러니까 늘 옆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지도해 주셨던 네, 황경수 감독님과 함께 자리에 계셨어요. 좀 재밌는 광경이 펼쳐진 거죠. 그리고 너클볼러님 되게 재밌는 게 혹시 딴지일보 지면을 통해 종북 좌파에게 하고 싶은 당부 말씀 같은 거. 그런 질문했어요? 이런 걸 여쭤보셨어요. 종북 좌파들이 보고 있다고? 네. 딴지일보는 종북 좌파가 아니라고 이렇게. 네, 제가 혹시 저희를 종북 좌파 언론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저희는 아니다. 대신에 종북 좌파들도 즐겨보는 언론이다. 그러니까 지면을 통해 종북 좌파들에게 한 말씀이요. 이러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말씀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었고요. 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는가요? 한 말씀 하셨는데, 종북 좌파에 대한 얘기는 아니셨고요. 자신에 대한 얘기였어요. 난 좀 안정적인 걸 바란다. 네, 그런. 그게 종북 좌파들에게 하는 말씀이시죠. 네. 안정적인 걸 원하신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표현 유하신 건. 그리고 제가 이거 인터뷰 지금 보니까 저도 떠올랐는데 이때 웃으셨네요. 맞아요. 종북 좌파의 당부에 한 말씀 해달라고 하셨더니 그때 웃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상천외한 질문을 하는 거야. 뭘 당부해. 아니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뭐가? 아니, 근데 드립이? 아니. 근데 맞는 말입니다. 서로 간에 이렇게. 뭘 서로야, 여기 그런 게 있어! 서로를 타도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서로랑 하지 마! 서로에게 당부하고, 이렇게. 이제 종북 좌파 누군가를 인터뷰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이 프로 보니까 힐링의 시대에 반하는 프로그램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예. 아무튼 병을 가중시켜줘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한 말씀 해주셨어요. 당부의 한 말씀도 해주셨고.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정치와 관련된 그런 얘기들도 잠깐 한번 나눠봤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여전히 여기서 제가 얘기하면서도 드러났던 건 이명박 전 대통령.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 지지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또 열린우리당 공천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정주영 왕 회장님하고도 그리고 튀어넘고 박근혜 대통령 지지. 그렇구나. 그러니까 현대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종목인 씨름의 가장 대표적인 스타셨고 실제로 현대에 소속된 적도 계셨고 그리고 90년대 후반부터는 정치에도 참여하셔가지고 지금까지도 정치 참여, 현실 참여를 어느 정도 하셨는데 그 와중에서 계속해서 엄행부하고만 만난 적이 없다. 그러고 보니까 이봉걸 장사님. 이분 좌파네. 이분 누가 당선될지를 알고 계시는 것 같지 않아요? 100% 그러니까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는 뭐랄까요? 엇갈리는 운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전혀 관심이 없거나 그런 거였고, 이 세 분은 다 맞은 거예요, 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이거 다음 대선 때 한 번 더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이봉구 장님이 어디를 지시하시는지 한번 보는 것도 다음 저희 취임한 지 2달도 안 됐는데 벌써 이봉걸 장사님의 영험함을 위해 5년 뒤를 기다리는. 아무튼 이 정치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그것도 좀 억울할 것 같긴 해요. 이분 장애인 등급 받으신 분이거든요. 왜냐면 무릎 지금 거동이 좀 불편하세요. 그럼요. 네, 근데 많은 운동선수들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워낙 치명적, 무릎 계속 재활이 안 될 정도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운동하는 운동선수들이 부상 때문에 은퇴하는 정도 부상이면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목의 선수에 비해서 또 체구도 크시기 때문에 그 무릎 부상이 더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장애인 등급을 받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아마 장애인들이 위한 어떤 복지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시의회에 출마했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복병을 만나서 대전은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했던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대구에서 출마할 걸. 그런 생각을 하셨죠. 네. 그래서 그랬었는데 결국엔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면서 제가 사실 인터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좀 지지 선언했었는데 이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으신가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씨름이 좀 국기로서 좀 잘 자리 다시 매김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당부의 말씀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씨름에 대한 사랑도 거두는 법이 없으십니다. 네. 이렇습니다. 국민 영웅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요. 제가 생각하는 국민 영웅. 국민을 위로해주는 영웅이라기보다는 그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영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이 자신을 속이고 자신을 보고 있는 남들을 속이고 그러면서 주변이 자신의 노동의 피와 땀의 대가를 착복하거나 제대로 지불하지 않거나 그러고도 당당하고 자신은 억울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숨 한 번으로 넘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자신의 옆에 있었던 그 나쁜 놈들에 대해서 화를 똑바로 내지 않으면서 애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국민 영웅 이봉걸 장사다. 네. 라는 주제의식으로 지난 2회 접근했습니다. 그 주변이 운동선수를 착복하고 그리고 제가 또 아까 전에 돈을 밝히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야 된다고 흥부조작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네. 그건 나쁜 짓이에요. 그죠. 그리고 부디. 네. 광고 찍으세요, 광고. 승부조작 꿈도 못 꾸게 엄격한 상황을 만들고 일한 대가를 똑바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도 동시에 만들고. 맞습니다. 그리고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반칙을 해도 될 정도로 교양 없이 자라난 어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철없는 어른이 되지 않기 위해서 4교시 끝나면 훈련 끝나고 수업을 들을 수 있게 집에 가서 책이라도 더 볼 수 있게 네. 반드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전북현대 유소년은 모범적입니다. 아 그렇군요. 평균 90점이 넘지 않으면 진짜요? 경기를 못 뛰게 한대요. 진짜요? 네. 그 취재 하는 거 좀 취재해와요. 광주FC요? 네.
너무 시간이 없어요. 다음못해 전북현대라도 취재해와요. 우리 칭찬할 거라도 좀, 뭐, 기분 좋은 거라도 가끔 우리 방송하고 그래야지, 뭐, 하는 판판이 족같으니까, 예, 청취자분들이 얼마나 족같으시겠습니까? 이동국 선수, 정말 저는 그 선수를 정말 좋아합니다. 내 얘기를 어디로 들은 거야? 네. 뭘 얘기했는데 이동국 좋아합니다가 나와? 하여튼 제가 아시다시피 네.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요즘 그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네, 자바 열심히. 엘이 뜹니다. 그래서 자바 더 헛. 예. 네. 함께 즐겨요. 자바 헛. 이런 자바 헛배였군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광주 FC가 훌륭한 구단입니다. 아마 그 대한민국 축구 사상 뭐라고 해야 되나 가장 큰 진통 끝에 탄생한 구단이죠. 이거 빨리 돌리는 이펙트가 어떻게 넣어요? 오케이, 알았어요. 그 구단에 대해서 재밌는 일이 많아서 취재 중이었는데 자바 배우게 됐다. 결론이에요. 요즘 잠도 못 자고 있어가지고 시간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수들이 뭐 이런 거잖아요. 연습할 때, 오랜 기간 연습할 때 이제 모래주머니 같은 거 차고 맞습니다. 연습하다가 실제 올라갈 때는 모래주머니 띄고 올라가서 우승해서 스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이봉골 장사님 같은 케이스는 뭐냐면, 모래주머니 5kg짜리 뭐 한 5개 정도 차고 열심히 훈련했는데 실제 5kg짜리 5개를 네, 뭐 예를 들어서 또 시작이네. 오늘은 없나 했는데. 네, 2개. 차고 하다가 결국엔 실전에 나갔는데 오히려 더 차고 들어가는 그런 선수 생활을 해왔던 거죠. 다른 선수들은 열심히 한 모래주머니까지 차고 열심히 훈련한 결과를 뛰고 올라가서 좀 가벼운 몸으로 성적을 거두고 뭐 스타가 되는데 우리 이봉골 선수는 오히려 힘들게 혼자 스스로 다 겪어내고 올라갔는데 올라간 실패에서마저 모래주머니 더 차고 올라가 버린 꼴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부상과 재활을 반복하면서도 최고의 자리에 올라 계셨던. 정말 이런 조건에서 이런 성적을 냈다는 건 정말 위대한 선수입니다. 일단은 저는 체력도 체력이지만 이분의 멘탈이라고 해야죠. 네. 멘탈 장사. 네. 그리고 멘탈도 멘탈이고 체격도 체격인데 기술과 순발력이 없으면 이 운동선수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봉골 장사의 전적은 265전 187승 78패입니다. 187승 78패. 네. 그리고 선수 생활 내내 1억 4,850만 원의 상금을 받으셨고요. 네. 천하장사 2회 그리고 백두장사를 4회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소소한 경기에 장사는 많이 또 하셨고요. 우리가 이 정도만 봐도 충분히 훌륭한 선수 아니겠느냐.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잊혀져 계시죠. 제가 이제 기사로 쓰고 인터뷰도 했고, 이 방송에 나와서 제가 지금 한 4시간째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딱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는 지역이 달라서 길거리에서 뵙거나 그러지 못하거든요. 지금 사시는 곳에서, 이봉골 장사님 표현대로 하자면 놀고 먹고 계시대요. 네, 편하게. 그냥 놀고 먹고 있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활인 체육협회에서 일하시면서 이제 주민분들이랑 함께 이렇게 하고 계신데, 그냥 이번 계기로 이봉골 장사님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런 선수로,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요, 과장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이 그냥 이렇게 선수 생활을 해왔던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해왔던 선수로 이렇게 좀 함께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었으면 하는 그 정도의 바람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저희에 대한 말씀 한 말씀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끝으로 이봉골 장사님께 혼날 각오를 하고 안 물어본 거 없는데 당연히 이런 걸 물어봅니다. 딴지일보 독자분들께 한마디 해달라고 했더니 최초의 이봉골 장사님의 반응은? 사실 나는 얘기 듣고 알았는데 나 이런 신문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 저희가 좀 비밀리에 활동하는 신문이라. 그래서 내가 우리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그건 얘기했는데 도대체 뭔지 인터넷 신문이라는데 도대체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뭐 찾아보지. 그래 하더니 딴지 그거 그래 그거 맞는 것 같다. 그래 버리 그쪽 나와 있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사람이 이제 날렸습니다. 하여튼 뭐 기사라는 거는 정확하게 해주면 더 좋은 거고 그래서 약간의 조미료를 더 쳐놓으면 더 좋은 거고 그래서 하여튼 뭐 뭐든지 열심히 보시고 많은 성원해 주십시오. 네. 끝까지 태도가 나오세요. 정말 멘탈 대단하신 분입니다. 기사라는 건 예. 정확하게 해주면 더 좋은 거고. 아니 근데 약간의 조미료를 쳐 넣어도 좋은 거고. 쳐 넣어. 예. 오르골을 쳐 돌려. 와, 조미료는 쳐 넣고 오르골은 쳐 돌리고. 야, 이거 정말 대단하다. 네. 종북 작파한테 당부 말씀 해달라는 언론사한테. 네. 네, 저희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한테 반성 이게 뼈를 깎는 반성을 하게 만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신문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야, 근데 진짜 이렇게 당하시고도 네. 조미료를 쳐 넣으면 좋고 이러시는데. 네. 잘 알 수도 없다는 듣보 언론사에다가 열심히 보시고 많은 성원해달라고. 네.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네. 뭐 영상 편지 하나. 물론 딴질 어디 보고 가면 되죠? 저긴가요? 딴질 2번 마이크 보고 가면 되나? 딴질보다 훨씬 유명한 분 인터뷰였습니다. 예. 네. 이제 이 너클볼러의 이봉골 장사님께 띄우는 이 영상 편지. 영상 편지. 2번 마이크 보고 가겠습니다. 네. 2번 카메라야. 예. 저 이거 혹시 이거 동영상 찍으면 편집 가능한가요? 여기 보고 하겠습니다. 저한테 보내주세요. 네, 예. 네, 이봉골 장사님, 저희 듣보 언론사,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하다는 말씀 제대로 못 드렸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장사님 생각하면서 극복하고,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고, 곧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 편지 공개하면 죽여버릴 거야? 공개하면 안 돼요? 공개할 거예요. 나 보낼 건데? 오늘은 제가 그냥 떠드는 프리스타일이 아니라 너클볼러님이 쓰셨던 글의 마지막 정리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를 가름하겠습니다. 인터뷰가 이렇게 끝났다. 이봉걸 장사는 아픈 얘기를 할 때도 억울한 얘기를 할 때도 전성기 얘기를 할 때도 즐거웠던 기억을 얘기할 때도 같은 표정이었다. 조금 경계하는 듯 하기도 했고 때론 거침없어 보이기도 했다. 종종 보인 웃음은 옆집 아저씨의 순박함 딱 그것이었다. 사인을 받고 싶었다. 수첩을 내밀면서 천하장사라 써달라 부탁하려 했으나 말하기도 전에 이미 수첩에 사인이 끝나 있었다. 우린 볼펜 글씨 잘 못 쓰는데 하며 수줍게 써주던 이봉걸 장사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가 활동하던 그때에도 지금도 우리는 그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다. 앞으로도 그 스스로에게도 우리에게도 골리앗이라는 닉이 아닌 천하장사로 기억되기를 바라본다. 중파 516kHz, 표준 FM 12.12MHz, 그런 거 없고, 딴지 라디오, XSFM입니다.